새벽에 병원 옥상 위로 바람이 멎는다. 붉은 빛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찢어진 부적 조각과 차세계의 손 안에 겨우 남은 비단 한 조각뿐이다. 신설이가 사라진 자리. 방금 전까지 그곳에 서 있던 여자. 자신을 밀어내며 기다리지 마라 속삭이던 얼굴. 차세계는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못한다. 비단 조각을 쥔 손등 위로 피와 눈물이 뒤섞인다. 그의 귓가엔 아직도 신설이의 마지막 목소리가 남아있다. 끝을 모르고 기다리는 건 너무 힘이 드니까 차세계의 어깨가 낮게 흔들린다.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지만 숨이 무너진다. 그때 휴대전화 너머로 들려온 낯선 목소리. 저를 아세요? 차세계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다시 휴대전화를 귀에 댄다. 신설이. 전화 너머 여자는 숨을 떨며 대답한다. 저 신설이 맞는데요. 근데 긴 침묵. 누구세요? 차세계의 눈동자가 산산이 부서진다.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사람이 돌아왔다. 하지만 돌아온 건 그가 사랑한 강단심이 아니다. 이 시대의 원래 주인, 진짜 신설이다. 차세계는 간신히 입술을 움직인다. 너 지금 어디야? 전화 너머 신설이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한다. 병원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저보고 갑자기 깨어났다고 우리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그 말에 차세계의 숨이 멎는다. 남옥순. 응급실에서 다시 뛰기 시작했던 심장. 강단심이 사라지던 순간 살아난 사람. 차세계는 천천히 일어난다. 다리가 휘청이지만 버틴다. 금보살이 옥상 문가에서 눈물을 삼키며 말한다. 대표님. 차세계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비단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피 묻은 손으로 휴대전화를 움켜쥔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한다. 어디도 안 보낼 거야. 금보살이 멈칫한다. 차세계의 눈빛은 이미 미친 사람처럼 가라앉아 있다. 강단심이든 신설이든 조선이든 현실이든 그는 계단을 향해 걸어간다. 다시 데려올 거야. 차가운 병실. 흰 조명 아래 진짜 신설이는 침대 위에 앉아 있다. 눈빛은 두렵고 낯설다. 긴 시간 잠들었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아니, 자신의 몸을 낯선 사람이 오래 입고 다녀 다시 돌려받은 사람처럼 그녀는 손끝을 바라보며 떤다. 병실 문이 열리고 차세계가 들어온다. 신설이는 그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움찔한다. 그 얼굴은 낯설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아프다. 꿈속에서 여러 번 본 듯한 사람.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미친 듯이 사랑했던 사람. 차세계는 문가에서 멈춘다. 신설이의 얼굴은 같다. 목소리도 같다. 그러나 눈빛이 다르다. 강단심의 눈은 세상을 씹어 삼킬 듯 뜨겁고 거칠었지만 지금 이 신설이는 오래 상처받은 무명 배우의 눈을 하고 있다. 차세계는 입술을 달싹인다. 신설이.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저를 아세요? 차세계의 목이 막힌다. 대답 하나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지울 것 같다. 그는 아주 천천히 말한다. 알아. 신설이의 눈이 흔들린다. 어떻게 해요? 차세계는 그녀를 보며 대답하지 못한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당신 몸에 조선의 강단심이 들어와 살았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고 지금 당신이 돌아온 순간 나는 그 사람을 잃었다고. 차세계는 결국 낮게 말한다. 많이 알고 있어. 진짜 신설이는 불안하게 이불을 움켜쥔다. 그럼 할머니는요? 우리 할머니 괜찮아요? 차세계는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듯 고개를 끄덕인다. 살아계셔. 신설이의 눈에 눈물이 차오른다. 다행이다. 그 단순한 안도 앞에서 차세계는 또 무너진다. 이 사람도 신설이다. 남옥순이 평생 키운 손녀. 강단심이 빌린 몸의 원래 주인. 피해자이면서도 돌아온 사람. 그런데 자신은 그녀를 보며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 그 죄책감이 차세계의 숨통을 조인다. 병원 복도 끝, 남옥순은 중환자실에서 겨우 눈을 뜬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숨이 오간다. 진짜 신설이가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보고 무너진다. 할머니. 그녀는 유리문에 손을 댄다. 나 여기 있어. 설이 왔어. 차세계는 뒤에서 그 장면을 본다. 강단심이 남옥순에게 작별하던 모습과 지금 진짜 신설이가 돌아와 할머니를 찾는 모습이 겹친다. 사랑은 누구의 것인가? 기억은 누구의 것인가? 자신이 사랑한 얼굴이 돌아왔는데 자신이 사랑한 사람은 없다. 그 모순이 그의 가슴을 찢는다.
바로 그때 금보살이 조용히 다가온다. 얼굴이 창백하다. 대표님. 차세계가 돌아본다. 금보살은 진짜 신설이를 한번 보고 차세계에게 낮게 속삭인다. 끝난 게 아니에요. 차세계의 눈빛이 변한다. 무슨 뜻이야? 금보살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거울을 꺼낸다. 거울 표면에는 아주 희미하게 붉은 빛이 흐르고 있다. 강단심이 완전히 간 게 아니에요. 조선으로 돌아갔지만 저쪽에서 뭔가 크게 뒤틀렸어요. 살아있어? 금보살은 대답 대신 눈을 감는다. 있어요. 근데 오래 못 버텨요. 차세계의 숨이 멎는다. 데려와. 대표님 방법이 있으면 말해. 금보살은 고개를 떨군다. 대가가 필요해요. 내가 치를게. 차세계는 바로 대답한다. 돈이든 몸이든 목숨이든. 금보살은 그를 슬프게 본다. 대표님 대가가 아니에요. 차세계의 눈빛이 흔들린다. 금보살은 아주 낮게 말한다. 강단심 본인이 선택해야 해요. 돌아올지 남을지. 그런데 돌아오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린다. 다시는 조선으로 갈 수 없고 남으면 다시는 이곳에 올 수 없어요. 장면은 조선으로 전환된다. 붉은 노을이 궁궐 담장 위로 내려앉고 강단심은 낡은 별당 안에서 눈을 뜬다. 그녀는 현대병원의 냄새를 기억한다. 차세계의 손, 남옥순의 심전도 소리, 진짜 신설이의 낯선 목소리까지. 그러나 지금 그녀의 몸은 조선의 강단심이다. 손목에는 사약을 앞두고 남은 붉은 자국이 있고 궁녀들은 문 밖에서 두려움에 떤다. 자가 어린 궁녀가 울먹인다. 정말 괜찮으시옵니까? 강단심은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괜찮지 않다. 궁녀가 놀라 고개를 든다. 강단심의 눈빛은 슬픔으로 젖어 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평온이 있다. 허나 살아있다. 그녀는 창밖을 본다. 조선의 하늘. 자신을 죽이려던 세상.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태어나고 버티고 사랑하고 오해받고 끝내 누명을 벗겨야 할 세상. 내가 돌아가지 않아 그녀가 낮게 중얼거린다. 궁녀가 묻는다. 자가? 강단심은 아주 천천히 말한다. 돌아왔거든.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하지만 그 말은 확신인지 포기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다. 차세계가 있는 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인지 강단심의 진실이 묻힌 조선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인지 두 세계가 모두 그녀를 부른다. 그리고 어느 쪽을 택하든 누군가는 남겨진다. 2026년 차일그룹 회장실. 최문도는 창밖을 내려다본다. 다이너스티 발암물질 조작과 강단심 영모장부 공개로 한번 흔들렸지만 그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위험해졌다. 궁지에 몰린 사람은 더 잔인한 수를 둔다. 서비서가 조용히 보고한다. 리조트 개발건 지역 주민 측 반발이 예상보다 큽니다. 최문도는 서류를 넘긴다. 신설이 쪽 사람들인가?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만 남옥순 씨 칼국수집이 있던 구역과 구필규 고시원 인근 상권이 개발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최문도가 낮게 웃는다. 좋네. 서비서가 고개를 든다. 최문도는 말한다. 사람은 큰 돈보다 작은 삶이 빼앗길 때 더 크게 소리치거든.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손재안이 들어온다. 본격적으로 리조트 건설에 제동을 걸 겁니다. 최문도의 눈빛이 차가워진다. 손 실장. 아직도 차세계 편입니까? 손재안은 물러서지 않는다. 대표님 편입니다. 그 대표님은 지금 정신이 반쯤 나간 것 같던데. 손재안의 표정이 굳는다. 최문도는 비웃듯 말한다. 죽은 여자를 찾겠다고 회사도 집안도 자기 명줄도 내던지는 중 아닌가요? 손재안은 이를 악문다. 신설이 씨는 죽지 않았습니다. 어느 신설이?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는다. 최문도는 손재안의 흔들림을 즐기듯 웃는다. 그 몸 주인은 돌아왔다죠. 그럼 차세계가 찾는 여자는 어디 있습니까? 조선? 꿈? 아니면 미친 사람들 머릿속? 손재안의 주먹이 떨린다. 최문도는 더 낮게 말한다. 리조트 개발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세요. 부지 옆에 공항이 들어선다면서요? 그 정보 하나로 이미 땅값은 움직였고 사람들은 줄 섰고 정치권도 올라탔습니다. 손재안은 차갑게 말한다. 그 공항 정보 사전 유출이면 회장님도 끝입니다. 최문도는 미소를 거두지 않는다.
끝나는 건 늘 힘없는 사람부터입니다. 한편 도란엔터. 진짜 신설이는 낯선 사무실에 앉아있다. 홍 대표는 그녀를 보며 울지도 웃지도 못한다. 설이야, 아니 너 설이 맞는데 내가 지금 설명을 어디서부터 해야 하니? 진짜 신설이는 벽에 붙은 자신의 광고 사진을 본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화려한 얼굴. 사람들이 열광했다는 눈빛. 강단심이 살아낸 신설이의 성공. 그녀는 작게 묻는다. 저 이걸 다 제가 한 거예요? 홍 대표는 입술을 깨문다. 내 몸이 한 건 맞지. 백광남은 뒤에서 훌쩍인다. 그래도 말투가 너무 정상이라 이상해요. 진짜 신설이가 겁먹은 얼굴로 그를 본다. 제가 원래 말투가 이상했나요? 백광남은 곧장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아니, 이상한 게 매력이었어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홍 대표가 그를 밀어낸다. 그 순간 진짜 신설이의 휴대전화가 울린다. 낯선 번호. 그녀가 받는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어린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린다. 엄마 모두가 굳는다. 진짜 신설이는 당황한다. 누구세요? 백광남이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얼굴이 굳는다. 서준이는요? 홍 대표가 눈을 크게 뜬다. 서준이? 그 촬영장 아역? 전화 너머에서 누군가 아이의 전화를 빼앗는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 기사분이 픽업해 가셨다고 하던데요. 홍 대표의 얼굴에서 피가 빠진다. 뭐야, 우리 기사 아닌데. 진짜 신설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강단심이 이 아이를 촬영장에서 몇 번 챙겼다는 기억의 파편이 몸 어딘가에 남아있다. 아이의 겁먹은 목소리가 가슴을 찌른다. 전화 너머 남자가 말한다. 차세계 대표님께 전하세요. 리조트 건설 방해를 멈추지 않으면 다음엔 아이가 아니라 병원 쪽으로 가겠다고. 전화가 끊긴다. 백광남의 손이 떨린다. 협박? 홍 대표가 바로 손재한에게 전화를 건다. 진짜 신설이는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린다. 이게 그 사람이 살던 세상이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 강단심이 떠난 현실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차세계는 빈 사무실에 서 있다. 책상 위엔 강단심이 남긴 비단 조각, 진짜 신설이의 의료 기록, 남옥순의 상태 보고서, 리조트 개발 자료가 흩어져 있다. 모든 게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 사람을 사랑한 대가로 얻은 건 이별, 스캔들, 가족의 붕괴, 회사의 흔들림,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향한 협박이다. 손재한이 들어와 말한다. 대표님, 서준이 실종 신고 들어갔습니다. 차량은 가짜 기사 신분으로 들어왔고 CCTV 사각지대를 이용했습니다. 차세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다. 최문도.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그놈은 직접 안 하지. 차세계는 재킷을 집어든다. 가자. 어디로요? 명현재. 그 시각 명현재. 차달수는 침대에서 회복 중이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다. 차세계가 문을 박차고 들어온다. 차달수는 그를 보자마자 낮게 말한다. 그 여자 찾으러 온 얼굴이 아니구나. 차세계는 차갑게 말한다. 서준이 데려간 놈들 최문도 쪽입니까? 차달수의 눈빛이 굳는다. 아이까지 건드렸느냐? 차세계가 비웃듯 웃는다. 놀라시네요. 이런 판을 만든 어른들이. 차달수는 고개를 숙인다. 세계야. 협박? 차세계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진다. 제대로 하셨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셨고. 차달수의 얼굴이 굳는다. 그 말 누구에게 하는 거냐? 차세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할아버지한테도 최문도한테도 차일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사람 목숨을 숫자로 보는 전부한테요. 그는 한 걸음 다가간다. 이제부터 제가 넘겠습니다. 선이라는 거. 차달수는 그 눈빛을 보고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낀다. 차세계는 더 이상 사랑 때문에 흔들리는 후계자가 아니다. 잃은 사람을 되찾기 위해, 남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선택한 얼굴이다. 조선. 강단심은 편전 앞에서 조선의 최문도와 마주 선다. 조선의 최문도는 아직 자신이 이겼다고 믿는다. 마마께서 돌아오셨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영모 문서는 이미 조정에 돌았고 백성들은 마마를 요녀라 믿습니다. 강단심은 낮게 웃는다. 백성들이 믿은 게 아니다. 내 놈들이 믿게 만든 것이다. 그 차이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강단심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난다. 믿게 만든 자를 끌어내리면 믿음도 무너진다. 최문도가 눈을 가늘게 뜬다. 마마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강단심은 품 안에서 작은 비단 조각을 꺼낸다. 왕이 남긴 진짜 고백과 조작 장부의 일부. 죽기 전엔 못했다. 살아남느라 바빴고 미움받느라 지쳤고 사랑받고 싶어 어리석었다. 그녀는 최문도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간다. 허나 나는 한 번 죽었고 다른 생을 살았고 다시 돌아왔다. 최문도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린다. 강단심은 말한다. 2번 죽은 여자는 겁이 없다. 그 순간 궁궐 밖에서 북소리가 울린다. 조정 대신들이 모이고 있다. 강단심은 자신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스스로 궁궐 한복판으로 걸어갈 준비를 한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늘이 붉게 갈라진다. 그녀의 눈앞에 화경처럼 2026년 병원 장면이 비친다. 남옥순의 병실. 의료진이 다급히 움직인다. 지금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셔서요. 남옥순의 손이 힘없이 떨어진다. 강단심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진다. 할매 그녀는 비틀거린다. 조선에서 자신의 누명을 벗겨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할머니가 죽어가고 있다. 자신을 손녀로 품어준 사람. 신설이의 진짜 가족이면서 강단심에게도 처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 사람. 강단심은 하늘을 향해 외친다. 금보살, 듣고 있느냐? 바람이 분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답한다. 금보살이 아니다. 조선의 늙은 무녀다. 들립니다, 자가. 강단심이 숨을 몰아쉰다. 말해보게. 할매를 살릴 수 있다면 내 무슨 대가라도 치르겠네. 늙은 무녀의 목소리가 슬프게 울린다. 대가를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든.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한데도 말이옵니까? 강단심의 숨이 멎는다. 조선. 자신의 진실. 왕이 목숨으로 지킨 누명. 아직 끝내지 못한 과거. 그것을 모두 버리고 현실로 돌아가 남옥순을 살릴 수 있다면, 그리고 돌아가면 다시는 이 조선에 오지 못한다면, 강단심은 눈을 감는다. 차세계의 얼굴, 남옥순의 손, 진짜 신설이의 겁먹은 눈, 조선왕의 마지막 미소가 한꺼번에 떠오른다. 그녀는 떨리는 숨으로 말한다. 내가 있어야 할 곳 잠시 침묵. 그곳이 어디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곳이라면. 그녀가 눈을 뜬다. 가겠네. 2026년. 금보살의 점집. 거울이 스스로 깨지고 붉은 빛이 방 안을 채운다. 금보살은 피를 토하듯 기침하며 부적을 붙잡는다. 안 돼 이러면 다시는 바로 그때 차세계가 들이닥친다. 열렸어? 금보살은 눈물을 글썽인다. 강단심 씨가 선택했어요. 차세계의 숨이 멎는다. 돌아와. 금보살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표정은 밝지 않다. 대가를 치르고. 무슨 대가? 금보살은 대답하지 못한다. 차세계가 멱살을 잡듯 다가온다. 말해. 금보살은 울듯 말한다. 다시는 조선으로 못 가요. 강단심의 누명도 왕의 진실도 그쪽 세계에서 직접 끝낼 기회도 잃어요. 차세계는 순간 멈춘다. 그는 강단심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는지 안다. 자신 때문만이 아니다. 남옥순 때문이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또다시 자기 삶 하나를 버리는 선택. 차세계는 이를 악문다. 그럼 이번엔 내가 끝내. 금보살이 그를 본다. 뭐리요? 차세계는 붉은 거울빛을 바라본다. 조선에서 못 끝낸 누명, 이 시대에서 끝낼 거야. 그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인다. 최문도부터 병원 중환자실. 남옥순의 심박이 급격히 떨어진다. 진짜 신설이는 문 밖에서 울며 기도한다. 할머니 제발 백광 남은 벽에 기대 울음을 참지 못하고 홍 대표는 의료진을 붙잡고 애원한다. 돈은 내가 낼게요. 아니 차세계 대표가 낼 거야. 살려만 주세요. 의료진의 목소리는 차갑다. 가족분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그 순간 병원 조명이 깜빡인다. 중환자실 안 남옥순의 손끝에 희미한 붉은 빛이 닿는다.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남옥순은 느낀다. 누군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아주 익숙한 그러나 낯선 손길. 할매 강단심의 목소리가 들린다. 남옥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설이야 심전도 소리가 다시 힘을 얻는다. 의료진이 놀라 외친다. 맥박 돌아옵니다.
동시에 병원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그 안에서 신설이가 걸어 나온다. 그러나 아까의 겁먹은 진짜 신설이와는 다르다. 눈빛이 다르다. 걸음이 다르다. 공기가 다르다. 백광남이 먼저 알아본다. 설희씨 홍 대표가 숨을 삼킨다. 진짜 신설이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눈빛은 모두가 알던 그 여자다. 조선을 씹어 삼키고 현대를 뒤집어 놓던 여자. 신설이가 천천히 입을 연다. 내가 돌아가지 않아 모두가 얼어붙는다. 그녀는 눈물 젖은 얼굴로 남옥순의 병실을 바라본다. 돌아왔거든. 잠시 숨을 삼킨다.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차세계가 병원 복도 끝에서 달려온다. 신설이도 그를 본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정적이 흐른다. 차세계는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하듯 한 걸음씩 다가온다. 강단심. 신설이는 아주 희미하게 웃는다. 아직도 그리 부를 것이냐? 차세계의 눈가가 붉어진다. 뭐든 불러. 돌아왔으면 됐어. 그는 그녀를 끌어안으려다가 멈춘다. 혹시 닿으면 사라질까봐. 신설이가 먼저 한 걸음 다가와 그의 손을 잡는다. 나 여기 있다. 그 한마디에 차세계는 그대로 무너진다. 그는 그녀를 품에 끌어안는다. 너무 세게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 신설이는 그의 품에서 눈을 감는다. 하지만 얼굴엔 완전한 행복이 없다. 대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차세계도 곧 느낀다. 그녀가 돌아왔지만 무언가를 영원히 잃고 왔다는 것을. 무슨 대가 치렀어? 신설이는 대답하지 않는다. 차세계가 그녀를 놓고 얼굴을 들여다본다. 말해. 신설이는 조용히 말한다. 다시는 조선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차세계의 숨이 멎는다. 신설이는 웃으려 애쓴다. 그러니 이제 끝이다. 나는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 차세계는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할 수 없다. 그녀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녀의 누명. 왕의 마지막 진실. 강단심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에서 계속 요녀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고통. 차세계는 낮게 말한다. 끝 아니야. 신설이가 그를 본다. 무엇이? 차세계의 눈빛이 차갑게 타오른다. 내 이름. 내가 되찾아. 신설이의 눈빛이 흔들린다. 차세계는 손을 꽉 잡는다. 조선에 못 가면 이 시대에서 밝히면 돼. 최문도가 숨기고 있는 모든 기록, 차일이 묻은 죄, 최씨 집안이 이어온 조작. 전부 끌어올릴 거야. 신설이는 그를 본다. 이번엔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낀다. 그때 손재한이 급히 달려온다. 대표님. 차세계가 돌아본다. 서준이는? 차량 찾았습니다. 리조트 예정 부지 쪽 폐창고입니다. 신설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한다. 아이를 데려간 곳이냐? 손재한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최문도 회장 쪽에서 긴급 이사회를 다시 소집했습니다.